자, 우선 인과적 추론과 상관관계인데 저희가 그 앞부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여기다 할까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해서 이거는 원인 변수고 결과 변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원인과 결과를 이제 제외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들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것이 일방적으로 선행되는 변수가 아니라 두 변수 간의 연결고리 혹은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과적 추론을 볼 때는 두 변수 간에 이러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 반드시 선행되는 변인이라는 부분이 문헌적으로 증빙되고 선행 연구에서 고찰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판별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고차원적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한 현상이나 그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들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 어떻게 좀 관리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활용되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사회복지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적 추론과 상관관계들이 어떻게 조금 보여지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좀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자, 연구 설계의 결과에 비춰서 논리적으로 도출해낸 결론, 이것을 추론이라고 한다. 추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 시간에 모집단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표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모집단은 모수라는 그 수치가 나오고 표본은 통계치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관계는 각각에서 보여지는 이 값들이 이 모수를 좀 추론할 수 있어서 이 모집단을 전체를 보지 않고도 이 표본이 이 모집단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추정하고 추론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과적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대상 집단을 그렇게 연고 집단을 표본으로 좀 추론해보고 또 이 변수 간의 관계 역시도 추론해보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추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돼야 되는 것은 이 표본 선정에서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인과관계에서는 이 독립변인이 종속변수에 선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적용시켜서 연구 설계를 하고 그 연구 설계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할 것이다, 그러하더라 라고 증명해가는 증거 기반의 실천이 우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사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냥 추론과 다르게 인과적 추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서 원인을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원인 변수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것, 그것을 인과적 추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인과적 추론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측정해낼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 설계, 연구 방법,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험조사 설계의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입니다.